유시민 작가 얘기 뭐 조금만 더 해드리고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오랜만에 그냥 유시민 돌아가면서 한 명씩 깔라고요. 어제는 이동영 깠으니까 오늘은 뭐 유시민 까야지. 그냥 헛소리 하면은 그냥 한 번씩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뭐죠? 예, 뉴스공장에 정준이의 논인가요? 예, 거기에 지난주 금요일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또 언론에 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예, 유시민이 아무래도 뭐 스피커 크기가 있다 보니까 유시민이 뭐 한마디 하면은 언론에서 받아쓰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요것 좀 까고 갈게요. 일단 무슨 얘기 했는지 영상을 보시고 가겠습니다. 그거를 다 이명박 정부 때 붙였다가 이거를 이제 다시 떼내는 거죠. 예. 원래 떼냈어야 돼요. 예. 예. 그럼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동의하시는데 여기에 초대장관 후보자로서 이제 지명된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거 이제 비평을 하려면 예. 어떤 틀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혹시 기자분들 이걸 보고 계시면 요걸 제목으로 뽑지 말아주세요. 혹시 기사 쓰더라도.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선 취향,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당신이 이해훈이라면 콜업하면 응하겠냐? 제가 이해훈이라면 응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네. 근데 윤석열 씨가 저보고 와서 복지부 장관 해라. 안 해요, 저는. 취향의 문제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콜할 거냐? 이해훈을. 안 해요. 저 같으면. 저는 싫어요. 취향의 문제라고요. 이 취향의 문제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평할 수는 없어요. 네. 시민들은 나 싫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비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나 같으면 응하지 않았을 것 같아. 이런 건 비평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죠. 지명하든 응하든 그거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우선 취향으로 호불호를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판단이나 평가의 어떤 잣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측면은 도덕. 도덕은 두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이해훈 씨 쪽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 막 국힘당은 당에서 제명해버리고 네. 배신자라 그러고 뭐 변절했다 그러고 뭐 부역한다 그러고 이런 말을 막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훈 씨의 초점을 두고 보면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갑자기 변하는 거. 네. 야, 자리 준다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이거 아니에요. 네. 이게 도덕적 기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 도덕적 기준인데 그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 그 무슨 윤석열 옹호하던 사람을 내란 청산한다면서 지지자들을 뭘로 보고 그런 사람 아니 우리 진영에는 그만한 능력자가 없어? 왜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정치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 뭐 이거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이해훈 씨는 그 문제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고요. 이쪽은 이쪽대로 이 대통령도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빨강색, 파란색 이런 얘기를 이제 국무회의 때 하신 것 같고요, 대통령은. 그거는 이제 그런 잣대에서 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는 세 번째 기준이 목적 합리성이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해요, 논리적으로.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 이해훈이라는 인물이 그게 적합한 도구인가?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해훈 씨가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그렇죠. 네.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이제 그게 비평의 초점이 돼야 된다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보시고 뒤에 얘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법이 참 교묘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비평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할 얘기를 다 해요. 그죠? 나라면은 이해훈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면은 이해훈처럼 뭐 국민의힘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건 취향의 문제니까 비평하면 안 된다. 근데 비평을 했잖아. 그죠?
결과적으로는 비평을 한 거잖아요. 나라면은 안 한다라는 건 유시민이 보기에 이해운이라는 인물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낸 거잖아. 그래서 이런 취향 문제를 가지고 비평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본인의 취향을 드러낸 거잖아. 그리고 이해운을 반대한다. 나는 안 한다. 라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운 지명을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교묘하게 던진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도덕적 기준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즉 이거는 비평가로서 비평을 해야 될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예, 제가 교활하고 교묘하다라는 게 얘기가 이거예요. 떡밥을 던지는 게, 이거는 이렇게 비평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비평을 다 했잖아. 이게 얼마나 교활한 짓이에요. 하질 말아야지. 그것도 시청자들이 보기에,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평으로 들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싫어, 이해운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야. 아예 그런 언급 자체를 안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취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좋냐 나쁘냐라는 취향을 가지고 비평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도덕적 기준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는, 이거는 뭐 비평의 영역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갔어야지. 그런데 거기서 본인의 취향과 본인의 도덕적 기준을 다 드러내가지고 어떤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해운을 난 안 된다고 생각해. 이해운은 아니야. 이해운은 부도덕해. 이해운이를 데려오는 것도 부도덕한 거죠. 이해운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건 부도덕한 거잖아.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세계에서는 부도덕한 거잖아요. 배신자잖아, 쉽게 얘기하면. 배신자 프레임을 짜서 그 안에 시청자들의 그 배신자 프레임에 시청자들의 인식의 틀을 가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해운이 배신을 했다만 까는 게 아니고 그런 배신자를 받아준 이재명 대통령도 도덕적 평가가 있다라는 거야.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결국은 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취향이나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비평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던졌어. 그러면 유시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이해운 지명에 대해서, 이해운 지명은, 그죠? 취향으로 볼 때도 유시민하고는 취향이 맞지 않는 거고 부도덕한 지명이 되는 거예요. 부도덕한 지명. 그걸 교묘하게 다 얘기를 하잖아. 그런 걸 가지고 비평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얘기 자체를 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 자체를 안 했어야 된다. 근데 이미 자, 이해운의 지명은 진보 진영의 진보 정치인의 취향으로는 부적절한 것이고 또 부도덕한 것이다 라는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을 시청자들에게 다 전달을 해놓고 그건 아니래. 그렇게 비평하면 안 된대. 사람 교활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교묘하게. 진짜 물고기한테 떡밥 던지듯이 물고기 꼬시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거 똑같은 게 뭐냐면은, 야, 이거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막 얘기해. 그래 막 이간질 시키는 사람 있잖아.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죠? 야, 이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럼 막 더 궁금하잖아, 듣는 사람이. 그럼 막 얘기해봐. 막 그래. 그러면은, 이거 안 되는데 너한테만 얘기해줄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그 얘기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해달란 얘기지.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퍼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뭐, 헛소문들이. 또 다 그런 식이잖아, 이게. 지금 화법이. 그래, 제가 이거 뭐 썩은 떡밥 던진다. 그리고 이제 대단히 저는 썩은 떡밥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런 이제 떡밥을 던지면은 물고기들이 막 가서 물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유시민이 열심히 떡밥을 던졌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해운 임명 잘했다라는 사람이 뭐 이해한다 혹은 잘했다라는 사람이 70%가 넘어요. 80%가 넘어. 예, 오늘 뭐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뭐 이해운 임명한 거 뭐 잘못된 거 아니다. 이해한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0%가 넘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런 떡밥 던지면은 이제 그 정금자들이 털봉자들이나 정금자들이 가고 막 물었지. 와 우리 예지력 뭐 유시민을 뭐라 그러지 현자 이 시대의 현자 뭐 유시민 대단하다 막 그러 막 물어주잖아. 근데 이제는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저런 얘기를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네. 이해운 같은 배신자를 지명을 해가지고 부도덕한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을 하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잘못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0% 있는 거예요. 20%.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이 예전에는 민주당의 80%였는데 김어준이나 좀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이나 뭐 이동영이나 최욱이나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이제 80%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이 과정에서 이제는 다 바뀌었어. 이재명을 더 신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판단에 뭔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80%예요.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야. 근데 아무튼 본인이 그럼 한 목적성이 있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비평을 해야 된다. 한 목적성에 부합하느냐. 한 목적성에.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해운을 발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건 비평의 영역이 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해운의 임명이 한 목적적이냐. 이것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비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운에 대한 어떤 뭐 인성에 대한 평가, 도덕성에 대한 평가, 인격에 대한 평가 이걸 다 무시하는 거야. 저는 비평가니까. 저는 그냥 일개 유권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비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식견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대로 한 목적적이냐, 즉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정치의 영역이지. 여기가 뭐 수도승이야. 우리가 수도상 뽑는 거예요? 수녀 뽑는 거야? 이해운이 수녀예요? 김병기가 수도승이야? 스님 뽑아? 여기 성당입니까? 아니면 절입니까? 여기가 정치판이잖아. 정치판에서는 정치판의 논리를 가지고 현상을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거기에 엉뚱하게 수도원의 논리를 기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와서 정치인들에 대한 분석을 하냐고. 저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은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도승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줄 사람인지 아닌지 그 목적만 보고 가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 무슨 엄청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밉니다. 이게 다 뭐 재래식 언론들이 만든 거긴 하지만은 본인들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도덕적 잣대를 막 들이미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한목적적인 정치 행위냐 이것에 대한 이제 분석이 본격적인 이제 비평의 영역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비평은 세 번째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걸 평가를 하려면 지금 언론에서는 뭐 사상 첫 기획예산처 장관이었는데 아니거든요. 예전에 여러 사람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있었어요. 네.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거죠. 나중에 기획예산처 장관실에 뭐 이렇게 역대 장관 붙이면 앞에 서너 명 앞에 붙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기획예산처가 뭐 하는 데냐 정확하게.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 하는 부기 때문에 이해운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냐. 그리고 이해운 씨가 그 일을 잘할 사람이냐. 이걸 하려면 일을 잘할 거냐 보려면 기획예산처가 하는 일이 뭐지? 두 가지예요. 기획예산처가 하는 일은. 첫 번째는 국가자원배분이요. 국가자원배분의 실무를 담당하는 게 기획예산처입니다. 이제 이게 참여정부 때 봄에 4월 달에 국가자원배분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관들이
진짜 자료 하나도 못 갖고 들어가고요. 백지하고 연필만 갖고 들어가요. 네. 장관들이. 그 기획예산처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끼리 놈들이라 그래요. 예산처 놈들이 와가지고 네. PPT를 띄워놓고 설명을 해요. 거기서 돈을 더 가져가려면 그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켜야 돼요. 각 부처들이. 아무 자료도 없고 배석자도 없어요. 네, 네. 장관이 오로지 그거 보면서 문제 제기하고 토론하고 뭐 반박 나오면 다시 재반박하고 이렇게 해서 왜 이 돈이 부족한지 그 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그 얼마가 필요한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는 우리는 이렇게 그림 그렸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장관들이 실리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복지부 얼마, 뭐 재경부 얼마, 농림부 얼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건 실무적인 일, 진짜 루틴한 일입니다. 예. 그 일의 주무부처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건 사실 그렇게 특별한 능력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이쪽 늘려, 저쪽 늘려, 이쪽 줄여 이렇게 하면 그걸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예산 편성과 집행,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올리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묘한 건데 다 공격합니다. 이제 그 전에 20년 전에 기획예산처를 보면 기존의 부처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문제 사업 있잖아. 예. 문제 사업을 다 PPT 띄워가지고 이거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언제까지 할까?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국가재원배분회의를 가면 그 디펜스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거나 또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거나 또는 중첩되어 있거나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농림부하고 복지부하고 뭐 농어촌 특별회계 관련해서 뭐 농어촌에 뭐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뭐 예산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 이거를 서로 간에 막 밀고 당기고 이렇게 날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부처에서 떼서 저쪽으로 넘기고 그 대신에 저쪽 거는 떼서 이쪽으로 붙이고 뭐 이런 작업들이에요. 근데 그게 합의가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맨날 장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이제 거기서 그 문제 딱 붙여놓고 한쪽 장관이 밀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쌀벌했습니다. 그 재원배분회의라는 게. 근데 네. 그때 그거를 주도하는 게 기획예산처예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께서 20년 전의 기획예산처 참여정부 시절에 그 시스템을 참고를 한다면 틀림없이 그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리고 온 거죠. 네. 제가 추측하기에 저는 특별한 정보는 없는데 이게 장관들 막 정치인이 반이잖아요. 네. 맺고 끊고 탁 하기가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안면 몰수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름아름하니까. 그렇지. 어.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그래서 어느 부처를 쓸까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보수 쪽이 원래 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일 중시하는 집단이에요. 네, 거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돌이 많이 생기겠지만 일종의 그 항알레르기 약품 투입하듯이. 근데 저는 그거는 괜찮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일종의 브레이크거든요. 네. 한쪽에서 늘리고 싶어 하는데 이쪽에선 일단 무조건 반대로 하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강력한 브레이크를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게 통합 이미지도 있고. 근데 이제 이혜훈 씨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예.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기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아니 물론 장관 해보기 전까지는 잘할지 못할지 몰라요. 저도 장관 갈 때 엄청 전문성 없다는 비난 엄청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랬습니다. 그러고 말 싸가지 없게 한다고 막 여당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국무위원은 사실은 위상이 장관은 국무위원이잖아요. 국무위원 중에 국무위원 청문회입니다. 국무위원 중에 특정 부처를 맡기는 거거든요. 예. 구조는. 그러면 그 국무위원은 그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의견 개진할 수 있고요.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중첩된 업무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효율성 떨어지는 사업들 정리하고 그 대신에 이러이러한 꼭 필요한 신규 사업들 하고 이렇게 구조조정의 방침을 딱 주면
그 구조조정 방침을 가지고 가서 관철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이 있냐.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저는 판단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혜원 씨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같은 선후배 사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거는 뭐 저는 뭐 그런 거는 진짜 의미 없다고 예, 봐요. 예.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거는 그냥 입학시험 잘 봤다는 거지. 그것은 미국 가서 뭐 하겠다고 그런 사람 한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혜원 씨 논문이 뭔지는 제가 안 봤지만 뭐 되게 뭐 총리 제안 받았는데 내가 뭐 문자도 읽고 씹었다라고 하는 어떤 분은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예. 그냥 기존의 모델에 데이터 넣고 돌려가지고 그냥 이른바 에코노메트릭스라 그래서 그냥 예, 수리경제학 수리경제학. 하나 분석해서 그 박사학위 받아와요 대부분 다. 예, 이혜원 그렇게 와서 장관도 그렇고 거기도 비슷할 거예요. KDI 같은 데 예. 가서 고무줄놀이 하다가 고무줄놀이라는 게 비용 편익 분석. 예. 그죠? 그 예. 공공투자 비용 편익 분석하는 게 고무줄놀이거든요. 예. 비용 늘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늘리고 회용 늘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일 몇 년 하다가 줄 타고 그냥 국회의원 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또 없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판단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세 번째 측면. 제가 생각하는 업무를 기획예산처가 한다면 그 두 업무 중에 첫 번째 건은 루틴한 거고 두 번째 건은 특수한 거예요. 이 국면에서. 이게 대통령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이 루틴한 거는 하겠지. 그거야 뭐 누가 못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업무를 이혜원 씨가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볼 때 일반론에 비춰보면 그렇게 일하는 아래 사람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 일 잘 못해요 원래. 그 네, 좀 길게 보내드렸는데요. 예, 요 마지막 얘기까지 들으려고 제가 좀 길게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결국은 본인이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뭐 이런 거 제목으로 뽑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렇게 제목이 뽑히는 거예요. 이혜원은 물음표, 아랫사람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일 못해. 뭐 아랫사람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뭐 일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죠.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결론을 다 내려버린 거잖아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소리 질렀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면 이제 뭐 다 아시는 모양이야.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래서 이혜훈의 논문도 안 읽어봤는데 이제 논문이 어떤 유형의 논문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논문을 뭐 대충 뭐 베껴가지고 논문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뭐 고무줄놀이 하다 온 사람이다. 고무줄놀이 대충 하다가 뭐 금배지 단 사람이다. 아래 사람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일을 못한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는 거죠. 이혜훈은 아랫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이혜훈은 일 못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혜훈은 일 못해. 저는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어용 스피커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왜 이재명 정부가 되니까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가 유독 강해집니까? 그 계속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토크 콘서트 하는 데서도 뭐 민주당 뭐 일이나 해라. 이제 뭐 우상호 정무수석 막 저격을 하고 대통령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 내각은 일을 못한다. 뭐 이따위 얘기하면서 내각하고 대통령하고 갈라치기 하고 내각하고 국민 유권자들하고 갈라치기 하고 본인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하면은 지금도 어용 지식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일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혜훈을 임명을 했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그 문재인한테만 어용이고 이재명한테는 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난 그게 궁금하네. 뭐 그건 그렇고요. 저는 저 말이 맞지가 않는다고 봐요. 만약에 모르고 한 거면은 유시민 작가는 이제 정치 평론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내려놓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목적성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이제 두 개. 취향의 문제나 도덕성의 문제는 비평형 영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과연 이혜훈의 지명이 한 목적적인지 그러니까 뭐 목적에 부합하는지 목표에 어떤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비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혜훈 장관이
이해운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목적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죠. 응? 정치평론가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해운을 지명을 한 것인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입장은 이거예요. 실용과 통합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을 했다. 실용과 통합. 실용은 무슨 얘기냐면 뭐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일만 잘하면 된다. 일 잘하는 사람을 쓰겠다. 요게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실용도 있지만 통합의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통합의 측면은 제가 뭐 누차 설명을 드린 거죠. 이해운을, 즉 빨간 색깔을 가진 사람을 내각으로 지명을 함으로써 보수 진영을 흔들고 민주당을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 민주당의 중도 보수로의 확장을 더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한국 정치판을 바꿔보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목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한 가지 목적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용이란 측면이,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해운을 지명한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건 부분이라는 거예요. 절반도 안 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을 지명한 목적, 한 목적은 뭐냐? 통합 쪽에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해운이 그래 기획예산처죠. 기획예산처 장관의 하는 일이 유시민 작가의 얘기에 따르면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 즉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야. 그 일을 이해운이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은 퀘스천 마크라고 그랬어. 근데 그 일은 저도 몰라요. 이해운의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사실 뭐 일을 해봐야 아는 문제지, 뭐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있었으니까 무조건 못할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 인상비평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인상비평. 인상비평이라는 게 뭐냐?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니고 아랫사람한테 소리 지르니까 일을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빨간당에서 3선을 했으니까 일을 못할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지만은 논문을 베꼈었기 때문에 일을 못할 것이다. 고무줄 놀이 하다가 와가지고 일을 못할 것이다. 이거는 주술의 영역이에요. 주술의 영역. 네, 평론의 영역이 아니고 비평의 영역이 아니고 주술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예컨대 관상 비슷한 거예요. 아, 관상이 너는 족같으니까 일을 못할 거야. 너는 이마가 좁아서 일을 못할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아랫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는 좀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이 일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그거는 무슨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뭐 코 큰 사람은 무슨 성욕이 강하다. 뭐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뭐 그런 속설들 있잖아. 대머리가 뭐 정력이 세다. 뭐 그런 이제 관상학적 속설하고 비슷한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야. 그거는 주술의 영역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평론가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려면은 어떤 영역에서 분석을 해야 되냐면은,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인선을 한 정치적 배경과 목적이 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비평의 영역이지. 유시민 작가 얘기대로 그거는 뭐 취향이나 인상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운을 지명한 목적이 뭡니까?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는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판을 흔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평론가 중에? 아, 유시민 작가 아니더라도 평론가건 뭐 유튜버건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판을 흔들기 위해서 이해운을 지명한 거다라는 이런 평론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럼 그 각도에서 이게 잘한 행위인지 아닌 행위, 잘못된 행위인지를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수 진영의, 즉 한 목적성이 비평의 영역이라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수 진영의 판을 흔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목적에 부합한 인선이었냐? 한국 정치판을 바꾸려는 이런 의도에 부합했느냐를 평가하면 되고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운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상 비평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평론의 영역에서는 이재명의 정치적 행위가 과연 본인의 정치적 의도에 부합하고 하느냐, 나아가서 이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유익한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이걸 비평하면 되는 거야, 이걸. 근데 그 얘기는 잠깐 한마디 해요. 뭐 통합의 목적도 있다. 잠깐 한마디만 하지. 어? 이게 본격적인 비평의 영역인데 이 얘기는 안 하잖아, 지금 유시민이. 그리고 뭐 무슨 뭐 관상쟁이도 아니고 아랫사람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더라. 아니 이게 비평입니까? 예? 나름 뭐 인문학자라고 그러고 책을 그렇게 써대는 사람이 왜 이런 인상 비평을 해요? 질 떨어지게, 수준 떨어지게.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 현상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유시민 작가가 이 정도도 모를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이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면 정치 비평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죠? 이것이 어떤 의미,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책도 쓰면 안 되고 방송 나와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그런 건 이제 이동영이 수준인 거예요. 하바리 수준인 거죠. 하바리. 근데 유시민 작가가 뭐 나름 뭐 민주 진보 진영의 현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바리 수준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또 민망하잖아. 그죠? 우리가 창피해지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그걸 몰라서 저런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건 뭐냐면은 이해운을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뭔가 태클을 걸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목적성,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야. 한 목적성의 측면에서 분석을 해드리면은 이해운이 장관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즉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에 뭔가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상 비평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한 얘기다, 저거는. 그러니까 정치적 비평은 전혀 하지 않지. 근데 왜 저러냐 이거예요, 유시민 작가 요즘에. 그냥 친문이니까 그냥 조국이 안 됐어가지고 저러는 거야? 아니면 뭐 정청래를 밀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뭐 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까고 싶어서 까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알게 모르게 이재명 정부를 계속 흔들고 있어요.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하는 일이 다 그거예요.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이런 식의 발언이나 보도가 되지. 그러니까 은근히 뭐 대통령을 깠다가는 지금 뭐 욕을 처먹고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은근히 돌려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깔까요? 나는 그게 궁금하네.